지기현에 맡겨진 윤 1심 선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입니다. 자, 이제 많이 아시죠?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소리 말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 사건을 지금 재판을 계속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제 1월 중순 되면은 재판 몇 번 해서 결심을 한다. 그러니까는 구형을 이 특검에서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월달 돼서 본인이 다른 그 인사 대상이니까 오래 있어서 그러면은 그 인사가 나기 전에 1심 선고를 하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기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절차의 정당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고, 한데, 그 전에 구속 취소를 했던 지기현 판사에게 맡기면은 혹시라도 무죄가 나오면 큰일 난다. 이재명 정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판을 뺏어 가려고 처음에 특별전담재판부, 그 다음에 내란전담재판부 막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게 좌파 진영에서 엄청난 지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 만들 때 지기현 판사를 못 믿으니까 만들 때 좀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헌성을 없애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대로 지금 만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이 재판부인 지기현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중단돼 버리고, 또 나중에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버리면 재판이 완전 취소되고 엉망이 돼버리죠. 자, 그래서 이 참여연대나 민변이나 좌파단체, 그리고 심지어 조국하고 조국당까지 이 민주당 쪽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다 전부 다 큰일 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 그 사이에 그 석방되고 하면은 곤란해져.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2심부터 설치를 하기로 한 겁니다. 2심에만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죠. 3심은 대법원에서 해야 되니까는. 자, 그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위원총회를 열어서 이 소위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지금 법사위 강경파들이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려놨죠. 이거 땅땅 두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두드렸다가는 엄청난 역풍이 일어나.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 꽃놀이패를 지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1심에서 하지 말고 2심부터 하자는 결론을 사실상 내렸습니다. 자,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한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 추천위원회가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여기서 9명이었죠. 9명인데 이 중에서 왜 헌법에 판사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법무부 장관이 거기 개입을 하느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개입을 하느냐, 이거 위헌이다 고 하니까 그거 빼자. 법무부 장관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빼고 법관들로만 하자. 법관들로 하는데 일단 판사회의, 지금처럼 판사회의에서 하면은 이게 또 좌파가 그 판사로, 전담 판사로 뽑히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 또 꼼수를 써가지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좀 집어넣는 방안을 지금 꼼수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아시다시피 좌파 성향의 이 판사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전국 법관회의의 이 의장단, 주도하는 사람들도 오리법 연구회 출신, 좌파 출신 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도 판사니까 일단 판사들만으로 하자. 그래서 좀 위헌 요소를 좀 없애자. 일단 꼼수죠. 꼼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전에 없었는데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자, 이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심에서 설치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를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존중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존중을 안 하죠. 탄핵하고 못 쫓아내서 한다는데 왜 이 조항을 안 넣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게 안 넣으면 바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04조에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그 전담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니죠. 그러니까 법관이죠. 이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게 딱 헌법에 못 박아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슬그머니 이 법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야지 위헌 요소가 없애서 나중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해도 이제 그 헌재가 아무리 좌파 자기 편이라고 해도 이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반대되는 걸 갖다 내밀면 이 위헌이라고 딱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빼내는데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게 바로 이겁니다. 기존안 법사위 강경파들이 한 그 법사위를 통과시킨 그 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지 말고 2심부터 운영하자. 여기에 당내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조문에 이거를 놓는다는 거죠. 1심부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이제 법을 만드는데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넣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진행 중인 지기현 판사의 재판을 가져가 버려서 재판을 하면은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들어가죠. 그 법원에서 권한쟁의 심판도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리고 헌법 소원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법률적인 쟁점이 막 생기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이 되고 그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될 가능성도 있고 그걸 막자. 그래서 1심에서 그래 지기현 판사가 무죄 선고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실상 뽑은 이 판사가 2심에서 유죄로 바꿔버리면 되지 뭐. 이 유죄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유죄로 바꿔버리면 되지. 그런 발상에서 지금 2심만 하자. 1심부터 하면은 오히려 역풍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서 2심부터 하겠다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은 1심은 지기현이 부정판사가 이끄는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를 해서 선고까지 한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 2월이죠. 자, 언론도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동아일보뿐이 아니고 전부 여기 주목을 하는데 일단 제목으로 뽑았으니까 지기현 판사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제. 여당 내란 전담 재판부 2심부터 도입. 오늘 위원총회 끝나고 나서 정청래 그 비서실장하고 저렇게 걸어놓는 사진이죠. 자 이게 정청래를 비롯해서 원래 전부 다 1심부터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 김용민이나 추미애나 이쪽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 1심부터 밀어붙여 무슨 위헌이야 우리가 다수당이고 개딸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게 잘못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흔들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저렇게 해서 법사위 강경파들도 저거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심지어 법사위 민주당 강경파들에게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동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기현 판사에게 1심 선고를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썼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뺏어가는 것뿐이 아니고 자 지기현 몰아내기까지 막 했었죠. 룸살롱 의혹 자기들끼리 내부 고발자가 결국은 자기들 편이었죠. 자기들끼리 막 해서 룸살롱에 갔다 왔다. 그 사진 증거도 되지 않는 사건 내밀었다가 막 여론전을 펼치고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나중엔 탄핵해야 된다. 심지어 오동훈 공수처장이 자기도 지금 도사구팽될 위기에 빠졌죠. 특검으로부터 조사받고 막 하니까.
오동훈이 또 나서가지고 또 충성한다고, 정권에 충성한다고 막 그 재기현 판사 또 압수수색도 막 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탄핵 기업도 했죠. 탄핵 기업도 하고 또 개딸들에게 좌표가 찍혀서 엄청나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재기현 판사. 그래도 꿋꿋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 사이에 좀 법원 전체가 재기현 판사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그때 법원장 회의, 이 법원장 회의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40몇 명이 참석을 해서 거기서 입장문을 냈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다. 는 취지의 그리고 법 왜곡죄 다 위헌이다. 이게 지금 재기현 판사에게도 법 왜곡죄를 적용을 하겠다고 막 엄포를 놓고 있었죠. 그런데 전국의 법원장들이 일단 힘을 실어줬고 그것보다도 그 법원장들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눈 하나 깜짝할 세력이 아니죠. 그것보다는 이 자기들의 우군인 참여연대, 민변, 조국당 여기서 위헌 요소를 없애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재명 정권의 생각에도 이거 잘못하면 일을 다 망칠 수 같으니까 2심부터 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런데 2심부터 이거를 하기로 했지만 이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에 지금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법리적으로 제가 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거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됩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지금 그때 이 헌법재판소에도 다 쟁점이 됐던 딱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홍장원 그때 국정원 차장이 주장을 했는데 그 뭐 메모도 막 흔들리고 있는 거 뭐 싹 다 잡아들여라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각종건이 이야기했던 거 뭐 의원들 끌어내라 이게 다 진실로 막 흔들렸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문제를 판단을 했지 위헌 위법 문제를 판단을 했지 이게 계엄이 내란이다 이것은 판단 안 했습니다. 그때 그거 빼버렸죠.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시간을 빨리 끌어야 되는 것도,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란,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그러니까 국헌문란이냐, 아니면 폭동이냐. 이 폭동이란 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력이 행사돼야지 폭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폭력이 행사돼야지. 자, 근데 그것을, 과연 어떤 큰 피해가 있었느냐? 피해는 없었다. 큰 피해는 없었다. 이런 이제 법리적으로 막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은 무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맡겨버리면은 자기들 편이니까 아무렇게 절대 무죄는 안 나오겠지만은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었던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부이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죄가 나오면은 지금 내란 프레임이 일단 1심이긴 하지만은 다 깨져버립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뭐 내란 특검 이렇게 내란이라고 법원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란 특검 이렇게 내란자를 막 붙인 거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란 프레임이 왕창 무너지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일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변화가 앞으로 이 전국 흐름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2심부터 한다고 해서 이게 위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점은 분명히 해놔야죠. 나중에 상황 변화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심에 내란 전담 재판부 한다고 이게 없어지는가? 위헌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률위원장이죠. 그 주진우 의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심부터 한다고 해봤자 명백한 위헌이다. 그리고 이 법 이름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뺐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화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 그랬지 12.3 윤석열 이것을 이게 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뺐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 요소를 최소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진우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는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내란 혐의 재판이 어디 또 있느냐? 이 재판 말고 무슨 내란 혐의 재판 또 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12.3을 뺐다고 해서 이것은 위헌 요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헌이다. 자, 그리고
2심부터 적용한다는 부분도 위헌이다.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하는데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다르느냐? 그렇죠. 왜 1심은 일반 법원에서 하고 2심은 전담 법원을 만드느냐? 이게 각 심급별로 1심, 2심, 3심이 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다 같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을 재판부 구성, 재판 운영, 판결 효력에서 두루 다 보장돼야 한다. 그 누구라도 재판부를 골라 잡을 수 있으면 다 위헌이다. 그리고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좋으면은 이재명 정권이 처음에 특별재판부 하다가 너무 위헌성이 있으니까 전담재판부 하는데, 그래, 전담재판부, 특별재판부가 그렇게 좋으면은 이재명 5개 사건 재판, 5개 재판, 그걸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때 서정욱 변호사하고도 제가 그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전담재판부, 내란재판부가 그렇게 필요하고 그렇게 선호한다면은 이재명 사건 5개 지금 재판 중단된 거 다 모아서 이재명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거 다시 재판하자. 그렇게 이제 또 맞불을 놔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지기현 판사에게서 지기현 판사가 1심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가전 수단을 다 썼죠. 지기현 개인을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루머,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전담 재판부 이런 걸 했는데 일단은 무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산 가능성이 90%죠.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이재명하고도 다 얼마 전에 정청래하고 김병기가 이재명하고 갑자기 번개 모임 했죠. 거기서 이 문제도 다 논의가 됐을 겁니다. 논의가 되고 나서 결국은 이거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그 상황, 그런 상황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 아닌가는 그런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죠.